빅텐트를 치긴 쳤는데 텐트가 어떻게 됐죠? 텐트가 이제 빈 텐트 내지는 제가 이제 구멍난 텐트라고 좀 제가 이제 약간 좀 재밌게 표현을 한 거죠. 물론 그분들이 나아가는 방향성에는 제가 뭐 동의는 못하지만 제가 뭐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그냥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한 건데 이제 와서 보면 지금 열흘 만에 지금 빅 텐트가 철회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는 텐트를 아예 피지도조차 못한. 그러니까 원래는 펴야 텐트잖아요. 그렇죠. 근데 필려다가 접은. 그러니까 미완성의 텐트다. 뭐 이렇게 규정하는 게 더 적합한 표현 아닐까.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왜 빅텐트론에 대해서 반대했는지는 여기 최보라 와서도 많이 설명을 했었는데 정당의 원리가 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뭐 비빔밥론이든 뭐든 좋은 얘기들 그분들이 미사여구 끌어와서 다 했는데요. 지금 열흘이 지난 지금 어떤 얘기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비교해 보시면은 그동안 했던 말들이 진정성이 없었다. 내지는 좀 무리한 이론을 갖다가 자기를 정당화에 썼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이런 그 결별 이건 이제 예견된 수순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정치적 실패죠. 그렇죠. 그러면 누구에게도 책임이 있냐? 이걸 뭐 따지기도 애매하긴 한데 신규 위원장 볼 때는 이낙연, 이준석 누구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보세요? 근데 저는 책임 소재는 가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소위 말하는 이제 버전 3네요. 그러니까 버전 1, 2, 3의 개혁 신당과 또 지금 새로운 미래 그 둘 사이에 이제 진실 공방 국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책임은 가려야겠죠. 그렇다면 저는 이준석 총감독의 이낙연 주연의 빅텐트 영화가 개봉도 하지 못한 채 사라졌다. 그러니까 투자를 받지 못했든 아니면 뭐 주연 배우와 뭐 감독관의 불화설이든 어쨌든 못 찍었잖아요. 개봉을 못했기 때문에 저는 뭐 정치적 실패고 감독과 주연 배우 중에 누가 더 책임이 큰가를 물어본다면 저는 감독을 이준석 대표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감독에게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클린스만 책임이지 손흥민 선수 책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손흥민, 이낙연 이건 좀 비유가 안 맞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주연 배우니까 주전 누구로 할까요? 뭐 이강인 아니면 누구로 할까요? 김민재 뭐 하여튼 뭐 누구라도 그분들도 별로 기분이 안 그래요? 좋을 수 그러면 있어서. 선수 아무튼 책임이냐 어쨌든, 감독 책임이냐라고 그렇죠. 했다면 선수보다는 전 감독의 권한이 더 큰 거기 때문에 전 이준석 대표 뭐 당명도 썼고 본인이 뭐 총괄선대위원장도 뺐고 여러 가지 대부분. 그 당내에서 헤게모니를 쥔 사람이고 지금도 개혁신당은 뭐 예를 들면 그 뭐 제 세력 중에 뭐 과반 이상이 남았다라고 주장을 하니 그렇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책임을 지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는가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따로 각자의 길을 가겠다고 했는데 이제 결별한 거죠. 그렇죠. 결별을 해서 각자의 길을 가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제3지대에서 개혁신당이 과연 이제 유의미한 어떤 결과,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의문인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냥 합치기 전에 단독으로 갔을 때 예상할 수 있었던 것과 지금 이렇게 한번 결렬이 되고 나서 다시 또 따로 집안 살림을 차려가지고 가겠다고 하는 이 부분 이게 더 실망감을 주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혁신당이 뭘 하려는지를 이제 정말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나와서 버전 1의 개혁신당은 뭐 보수의 정의당 버전 그러니까 보수를 좀 더 바꿔보겠다라는 보수 혁신 세력의 느낌이 좀 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지지도가 많이 몰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갑자기 보수 진보 없다 그러면서 비빔밥 얘기 나오더니 합치자. 그래서 합쳤어요. 근데 합쳤는데 또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민주당 쪽 의원들과 이준석 대표가 결합을 해서 이제 버전 3를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당의 정체성은 뭡니까? 없어. 보수 정당입니까? 진보 정당입니까?부터 답을 못 하는 거고요. 게다가 또 지금 결별 이후에 여러 가지 스크래치가 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그 후폭풍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무엇보다 제가 이준석 대표의 이번 행보, 총감독의 행동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전 토사구팽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토사구팽을 당한 사람이지만 지금 이낙연과 이준석이라는 관계를 보면 이번에는 토사구팽을 했거든요.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주체거든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 토사구팽이라는 것이 좀 약자를 표현하는 사자성어인데 이준석 대표는 약자와 강자가 다 혼재돼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한테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전 양두구육 정당 아니냐. 이것도. 왜냐하면은 겉으로는 보수를 그러니까 경상도 가서는 보수를 표방하는데 내용은 진보고 또 호남에 가서는 진보를 내걸고 파는데 또 내용은 보수고. 그러니까 또 통합을 내걸고 팔았다가 지금 또 분열로 끝나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게 겉과 속이 다른. 그러니까 양머리를 달고 개고기를 파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를 상징하는 그 양두구육이라는 사자성어가 지금의 개혁신당에 맞지 않냐. 그렇다면
개혁신당에 저는 개혁을 잘 모르고 그 신당의 새로움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럼 양두구육 개고기당 아니냐 개혁신당이 전 이런 표현까지 제가 굉장히 저는 뼈 아프게 느낄지는 모르지만은 그럼 양두구육 정당이 아니라는 거를 본인들이 입증해야죠. 근데 제가 볼 땐 이거 개고기 팔이 그 개고기라는 거를 이준석 대표가 우린 양머리 걸고 개고기를 팔아왔다 대선 때 그 행태가 지금도 똑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제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책임론을 이야기를 하면서 정치적으로는 이준석 대표는 저는 신용불량 상태다. 신용불량이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이 정치인과 믿고 거래를 하겠습니까 앞으로? 거래가 힘들죠 이제는. 또 쫓겨날 수 있겠습니다. 아니 이제 그 당에서 안 쫓겨나죠. 왜냐하면 그 지금 말하는 버전 3의 개혁신당은 네. 지금의 이준석 당은 네. 이준석 대표가 장악한 당이고 본인의 당이기 때문에 당위에서 쫓겨나진 않겠습니다만은 또 역으로 그럼 이 당은 이준석 대표의 사당 아니냐 그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러면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이제 탈당했던 분들 있잖아요. 그 중에 이낙연, 김종민 두 분만 이제 새로운 미래인가 이쪽으로 갔고 나머지 세 사람이 남아 있어요 지금. 네 사람일 걸요. 네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양자, 네, 양양자도 그다음에 있지, 맞아. 양정숙, 조홍천, 이원욱 네, 네 명이 네 남아 명이 있는 남아 거죠. 있죠. 네. 근데 그 분들은 그러면 계속 이준석 대표가 하는 대로 쭉 따라갈까요? 어떻게 대안이 하죠? 없잖아요. 대안이 없다. 이것 말고 대안이 없잖아요. 이미 입당을 했고 이낙연 대표 쪽 가기는 싫고 강이 싫고. 그럼 여기밖에 없죠. 뭐 왜 국힘에 들어올 겁니까? 근데 왜 이낙연 대표 쪽으로 안 갈까요? 전 대표 쪽으로. 글쎄요, 뭐 이준석 대표 쪽에 더 희망이 있다라고 좀 저는 저울 위에 올려놓고 쟀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원칙을 갖고 움직이면은 저울에서 잴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조홍천, 이원욱 이 두 분도 오락가락 계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분이 이제 정착을 했는데 이 정착이라는 것은 원칙과 비전과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간 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본인에게 유리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이 새로운 정치를 열 거라고 저는 기대가 안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근데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 네. 그럼 그분들이 그동안 해왔던 것과 네. 지금의 행보를 보고 평가를 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대한 답은 나왔기 때문에 저는 뭐 앞으로 저는 솔직히 삼지대들이 뭐 개혁신당이든 뭐 새로운 미래든 또 제가 만들고자 하는 민심동행 창준이든 뭐가 됐든 전 이런 세력들이 계속 역동적으로 나와야 된다. 왜냐하면 양당은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뭐 지금 네. 민주당 조금 이제 민주주의 살아있고 국민의힘은 죽어버렸잖아요. 생명력이. 그럼 이 정치의 생명력을 이 삼지대에서 꼽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 여기서라도 서로 건전하게 경쟁하고 다만 좀 원칙 갖고 하자. 자꾸 이게 이합집산하면서 두 지도자가 가볍지도 않은 분들이 통합을 선언했다가 열흘 만에 텐트도 못 피고 그냥 헤어지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은 전 정치를 희화화시킨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지금 가뜩이나 정치 혐오나 정치 불신이 높은데 거기서 정치에 요만큼 이제 희망 한번 다시 가져보려고 마음을 돌리신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새로 잘해보겠다라고 나온 중량감 있는 정치 인사들이 이런 식의 희화화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매우 나쁘다. 이거는 한국 정치를 더 퇴행시키는 일이다.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 정치 그만하라고 저는 공식적으로 입장 밝혔습니다. 네. 정치를 더 하시려면 더 할 이유를 앞으로 본인이 설명해야 될 겁니다. 본인이 설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 매우 부적합하고 더 이상 정치를 올바르게 할 자신이 없다면은 이분도 본인의 정치 지금 10년 넘게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좀 어느 정도의 매듭은 필요하지 않는가. 정치를 좋게 만든다 그러면 이준석 같은 정치인이 100명, 1000명 나면 더 좋죠. 근데 지금 이준석 대표 딱 한 명 있는데 너무 뛰어난 재능으로 많은 역할을 해왔는데 지금의 이 결과를 놓고 얘기해보면 이준석 대표가 이거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으니까 아마 사과를 했겠죠. 그러니까 그 사과의 의미를 좀 무겁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처음에 사실 이제 그 민주당 의원들을 이렇게 막 받아들일 때 그때 이제 정부 보조금인가요? 정부 국고보조금 문제가 논란이 됐어요. 6억이 5명 그러니까 5명 이상이면 그렇게 받고 예. 5명 밑으로 가면 이제 몇 천만 원 정도밖에 못 받는다고 그 하는데. 차이가 큽니다. 5명 허들이. 그럼 그 돈 때문에 그렇게 막 영입을 했을까요? 양경수 의원 같은 경우. 양정수 의원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 돈 문제도 사실 국민들 예민하시죠. 저는 특히나 국고보조금,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은 저는 폐지하자는 입장이고요. 전 국민들께 정치 후원 바우처를 드리자라는 거 아예 저희는 공약으로 내세운 입장이기 때문에 이 국고보조금을 허투루 써도 안 되고요. 안 되죠. 이번에 그 버전 2에 그러니까 이낙연, 이준석 결합되는 그 개혁신당에서 6억을 타기 위해서 양정수 의원을 끌어들였거든요.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김종민 의원이 이탈하면서 결국에는 의석수가 4명으로 주니까 예. 이 6억에 대한 수령은 사실상 통합으로 국민들을 속인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와서 이준석 대표가 뭐 반환하려고 하는데 반환 절차가 없다. 절차가 없죠. 이런 식의 꼼수를 상정을 못 하니까요. 아니 당연히 규정이 없죠. 만약에 입법자들이 이런 식의 문제를 예상을 했다 그러면은 당연히 제도를 만드는데 그렇죠.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본인들이 하신 거거든요. 그래놓고서 이제 와가지고 반환 절차가 없으니까 우리는 뭐 법을 만들어서라도 반환하겠다라면서 또 이미지 정치 하는데 네. 내용은 이거죠. 결국에는 무리한 통합을 시도했고 예. 그 통합의 목적은 결국에는 5석 만들어서 빨리 돈을 타내자. 2월 15일까지가 의원수를 그 체킹하는 마지막 디데이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리한 통합을 설 앞두고 하면서 양정수 의원까지 떨어들어가지고 네. 겨우 5명 맞췄는데 이낙연 대표 이제 뒤통수를 맞으니까 김종민 의원 또 떨어져 나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김종민 의원 입장에서도 이거 뭐 나 이용해 먹은 거 아니냐. 뭐 통합 기획이라는 이야기까지 하시던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건 이준석 대표가 총 감독의 위치에서 이거 도대체 국민들의 혈세를 이런 식으로 꼼수로 의원들 뭐 옛날에는 의원 꺼가기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그건 그나마 원내교섭단체를 만들어서 뭔가 의사 진행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도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근데 이거는 정당 보조금을 6억 원이라는 돈을 달려있는 상황 속에서 네. 수령했고 네. 의원들을 데리고 왔다? 또 지금 통합이 깨졌다? 네.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와서 반환한다라는 논리로 앞에 행위.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반환에 대해서 문제도 당연히 삼아야 되지만은 네. 그 앞부분도 문제를 삼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을 뒷부분 갖고 와서 하면은 안 받는 거죠. 지금은 왜 의원들을 무리하게 끌어들여서 6억 원이라는 걸 타내고 왜 통합을 깨버렸냐. 여기까지 국민들이 저는 궁금해하시고 묻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행위 자체가 사실은 정치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결과잖아요. 6억이 결과네.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 통합이 들어갔죠. 깨졌잖아요. 네. 그 두 가지 결과에 대해서 묻고 반환도 중요하기 때문에 반환에 대한 부분도 국민들은 궁금해하시니까 근데 답을 줘야 되는데 뭐 제도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네.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럼 제도까지 없는 이런 꼼수를 하는 게 개혁이냐 이게 새로움이냐 이제 국민들은 그렇게 물어보실 수밖에 없는 거죠. 참 어떻게 이제 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반환을 할 건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할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어떤 방식으로 할지. 근데 뭐 반환 여부는 전 이제 세 번째 부분이고 결국에는 왜 합쳤고 예. 왜 깨졌는지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께서는 정치적인 평가를 아마 그 개혁신당에 대해서 하시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